가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챗GPT 5.5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바뀐 것 딱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 디자이너가 만든 거 아닙니다. 챗GPT가 20초 만에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글자도 안 깨지고 워터마크도 없고 그대로 인쇄해서 매장에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챗GPT 5.5의 새로운 이미지 모델 이미지2입니다. 망원동에 새로 오픈한 동네 베이커리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오픈 이벤트 포스터가 필요한데 디자이너 부를 시간도 예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전에는 온라인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으로 템플릿 찾고 글자 하나하나 바꾸느라 1시간은 걸렸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채팅창 상단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포스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세로 3대4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고 요청해 볼게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자세히 보시면 달빛의 빵소 그랜드 오픈이라는 한국어 글자 하나도 안 깨집니다. 오픈 이벤트 정보, 가게 이름 전부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이전 이미지 모델까지만 해도 한국어 글자는 거의 다 깨져서 못 썼습니다. 근데 이미지2부터는 진짜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이미지 기능 하나 좋아진 게 아니라 챗GPT 5.5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이 영상 하나로 초보자가 탄탄하게 챗GPT 기본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챕터는 빠른 답변과 깊은 답변, 언제 뭘 써야 할까입니다. 챗GPT 5.5에는 빠르게 답하는 인스턴트 모드와 깊이 생각하고 답하는 띵킹 모드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골랐어야 시간 낭비도 없고 중요한 답을 받아야 할 때 더 좋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미니 예제는 망원동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같은 질문을 두 모드로 던져서 답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새 채팅을 열면 채팅창 오른쪽 아래에 추론이라고 적힌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드 옵션이 나오는데요. 위쪽에 인스턴트, 아래쪽에 띵킹이 있습니다. 띵킹 옆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표준과 확장,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먼저 인스턴트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채팅창에 이 질문을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평일 오전에 손님이 너무 적은데 동네 단골을 늘리는 마케팅 아이디어 5가지 알려줘. 이렇게 입력하고 보내볼게요. 인스턴트는 빠르면 5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답변을 하나씩 살펴보면 유용한 아이디어들도 물론 있지만 쉽게 떠올릴 만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깊이는 부족하죠. 이번엔 같은 질문을 띵킹 모드로 다시 던져볼게요. 다시 새 채팅을 열고 추론 버튼을 다시 클릭하고 이번엔 띵킹, 그 안에 표준을 선택합니다. 확장은 진짜 깊은 리서치 작업에서만 쓰는 거고 일상적인 질문은 표준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 그대로 붙여넣고 보내볼게요. 띵킹 모드는 질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답변 위에 몇 초 동안 생각함이라고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띵킹이 동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면 여기 문단 끝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이트도 참고해서 답변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단순하게 여기 비슷한 아이디어를 비교해보면 인스턴트 모드에서는 오전 한정 메뉴로 설명하는 반면에 띵킹 모드에서는 평일 오전 주민 전용 세트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질문인데도 답변 깊이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매번 띵킹 써야 하는지입니다. 아닙니다. 띵킹 모드는 아무래도 생각을 하면서 답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답만 받으면 되는 단순한 질문도 띵킹으로 보내면 굳이 안 기다려도 될 걸 30초씩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효율을 위해서 모드를 상황에 따라 나눠 쓰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질문, 빠르게 답만 받으면 되는 건 인스턴트로, 사업 결정이나 전략, 중요한 답이 필요한 건 띵킹으로 이렇게 나눠 쓰면 시간도 아끼고 중요한 순간엔 더 좋은 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드 선택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챗GPT를 쓰다 보면 이전 추론을 통한 답변처럼 웹 출처 링크가 같이 붙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특정 모드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챗GPT가 질문에 최신 정보나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검색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신 뉴스나 가격, 트렌드처럼 검색 시점 기준의 정보가 꼭 필요할 땐 웹 검색 기능을 직접 켜주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팅창 왼쪽 아래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웹 검색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직접 켜면
관련 웹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답변하고 사용된 출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한국어가 안 깨지는 이미지 만들기입니다. 영상 처음에 빵집 포스터 만들었던 그 기능, 이번엔 비율 설정부터 모드별 차이, 프롬프트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이번엔 망원동 필라테스 스튜디오 사장님이라고 가정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용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이미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옆에 비율 선택 드롭다운이 나옵니다. 자동, 정사각형, 1대1, 세로 3대4, 스토리 9대16, 가로 4대3, 와이드 스크린 16대9. 용도에 맞게 미리 설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인스타 피드용은 정사각형 1대1, 인스타 스토리는 9대16, 유튜브 썸네일은 16대9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는 인스타 피드용으로 정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드는 인스턴트로 두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메인 카피, 서브, 가격 정보, 그리고 분위기까지 명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요청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텍스트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스턴트 모드로 만든 결과예요. 이번엔 같은 컨셉을 띵킹 모드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드를 띵킹 표준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같은 컨셉으로 한 장 더 만들어줘. 이번엔 정보가 더 잘 보이게 배치하고 시각적 임팩트가 더 강했으면 좋겠어. 띵킹 모드는 배치, 색상, 타이포 강약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인스턴트는 빠르고 무난한 디자인, 띵킹은 정보 위계가 더 명확하고 완성도가 한 단계 높은 디자인이 나옵니다. 빠르게 여러 장 뽑을 땐 인스턴트로, 이건 진짜 잘 나와야 한다 싶을 땐 띵킹으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잘 나온 이미지가 있으면 비율만 바꿔서 다른 채널에도 바로 쓸 수 있어요. 프롬프트로 다시 요청할 필요 없이 생성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종횡비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비율 옵션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정사각형, 세로, 스토리, 가로, 와이드 스크린. 여기서 인스타 스토리용으로 쓰고 싶으면 스토리 9대 16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같은 컨셉으로 인스타 피드, 스토리, 블로그 썸네일까지 클릭 몇 번이면 시리즈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원본 이미지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율에 맞게 최적화된 이미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만든 이 이미지에서 한 부분만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새로운 이벤트를 시작해서 첫 수업 무료 체험 문구를 단순히 오픈 이벤트 10회 이용권 30% 할인으로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 아래쪽에 프롬프트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입력할게요. 가격 정보를 첫 수업 무료 체험에서 오픈 이벤트 10회 이용권 30% 할인으로 바꿔줘.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줘. 결과를 보시면 가격 정보 부분만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메인 카피, 서브 카피, 분위기, 색감 다 그대로 유지된 채로 가격 정보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텍스트도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수정해 볼게요. 해당 이미지를 클릭한 뒤 이번엔 시각적 임팩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할게요. 오른쪽 위에 오픈 이벤트라고 적힌 빨간색 원형 배지를 자연스럽게 추가해줘. 이렇게 빨간색 오픈 이벤트 배지가 오른쪽 위에 자연스럽게 추가됐습니다. 기존 분위기도 해치지 않으면서 시선을 확 끄는 포인트가 생겼어요. 참고로 이미지 편집을 요청할 때 이미지를 클릭하지 않고 일반 채팅창에서 그냥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편집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다른 요소가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할 땐 꼭 이미지를 클릭한 뒤 나오는 편집창에서 요청하세요. 이번 챕터는 10시간 걸리던 리서치를 10분 만에 끝내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일반 답변이나 웹 검색은 한번 검색해서 한번 답변하는 방식이라면 심층 리서치는 챗GPT가 긴 시간 동안 여러 사이트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고서급 자료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특히 자료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나 시장 조사할 때 진짜 강력합니다. 이번 미니 예제는 합정동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신규 시술 메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를 제대로 조사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팅창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심층 리서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심층 리서치 모드로 전환됩니다. 프롬프트는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리서치해줘 정도로 간단하게만 던져도 챗GPT가 알아서 리서치 계획을 짜줍니다.
예시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서울 마포구 합정, 홍대 일대, 20대에서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네일샵의 2026년 인기 트렌드를 리서치해줘.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라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요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요청을 보내면 바로 리서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화면이 먼저 뜹니다. 챗GPT가 알아서 리서치 계획을 단계별로 짜준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떠올려서 적지 않아도 챗GPT가 알아서 이 주제면 이런 걸 찾아봐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보고 마음에 들면 오른쪽 아래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보다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왼쪽 아래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추가 요청을 하면 계획이 다시 다듬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를 짤 필요 없이 챗GPT가 짜준 계획을 보고 다듬는 방식이라 훨씬 편합니다. 진행하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리포트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딥리서치를 통한 리포트는 단순히 학습된 내용으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출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포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하며 결과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주제에 대해 여러 사이트를 리서치하며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딥리서치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완료된 리포트는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단순히 전체를 복사하거나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긴 글 작업을 위한 별도 공간 캔버스입니다. 채팅창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더보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숨어있는 기능들이 또 나오는데요. 에이전트 모드, 소스 추가, 캔버스, 퀴즈, 이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자주 쓰게 될 캔버스를 미니 예제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번 미니 예제는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신상품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을 챗GPT로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캔버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 이렇게 입력해서 요청할게요. 다음 상품의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을 써줘. 상품은 순면 100% 여름 잠옷 세트. 타깃은 30에서 40대 여성. 더위 잘 타는 분들. 핵심 셀링 포인트는 시원함, 부드러운 촉감, 세탁 편리, 한국인 체형 맞춤 핏. 분량은 800자 내외로 부탁해.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창에서 편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두 개로 나뉩니다. 왼쪽은 채팅, 오른쪽은 편집 가능한 문서 형태로 카피라이팅이 작성됩니다. 긴 글 작업할 때 한눈에 보기 편하고 바로 편집까지 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해요. 캔버스의 진짜 강점은 여기서부터예요. 오른쪽 문서 옆을 보시면 사이드바의 아이콘 5개가 보입니다. 이모지 추가, 마지막으로 다듬기, 독해 수준, 길이 조절, 편집 제한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모지 추가. 이걸 클릭하면 4가지 세부 옵션이 나옵니다. 단어 단위로 추가, 섹션 단위로 추가, 목록 항목 앞에 추가, 그리고 이미 있는 이모지 제거하기. 예를 들어 인스타 카피용으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만 이모지를 붙이고 싶으면 단어를 선택하면 되고 문단마다 시각적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섹션을 선택하면 돼요. 예제로 단어를 클릭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모지가 단어마다 추가되었고 다시 제거하려면 제거하기를 클릭하세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듬기. 이건 클릭 한 번에 바로 실행됩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표현을 매끄럽게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기능이에요. 초안 다 쓰고 마지막 점검할 때 한 번 눌러주면 어색한 표현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자동으로 다듬어줍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한 번에 다듬어진 카피라이팅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되돌아가려면 단순히 왼편 채팅창에서 이전 문서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하단에 이 버전 복원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복원할게요. 세 번째는 독해 수준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슬라이더가 나옵니다.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독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장 아래는 유치원생 수준, 가장 위는 대학원생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카피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쓰고 싶으면 슬라이더를 살짝 아래로 내려서 중학생에 맞추세요. 전문가용 보고서처럼 쓰고 싶으면 단순히 위로 올리면 됩니다. 타깃 고객층에 맞게 톤을 조절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으로 예제로 유치원생으로 설정해서 실행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카피라이팅으로 변경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복원해 볼게요. 네 번째는 길이 조절입니다. 이것도 슬라이더 형태로 위로 올리면 글이 더 풍부하게 늘어나고 아래로 내리면 핵심만 남기고 짧아지게 됩니다. 분량이 정해진 카피나 블로그 글 쓸 때 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처럼 짧게 압축해야 할 때 이 슬라이더 하나로 분량을 적절하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짧게로 진행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핵심만 남기고 짧아진 카피라이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원할게요. 마지막으로 편집 제한 기능이 있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어색한 표현이나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챗GPT가 직접 짚어주는 기능입니다. 본문 곳곳에 수정 제한이 표시되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적용할 수 있어서 혼자 글 쓰면서 검토받을 때 진짜 든든합니다. 그럼 실행해 볼게요. 여기 보면 편집이 제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편에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확인한 뒤 원하면 단순히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당 부분이 편집 제한이 맞춰 적용되었습니다. 확인 후 더 이상 편집할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편집 제한 창을 닫아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직접 원하는 카피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 챗GPT의 묻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곳에 원하는 편집 사항을 자연어로 표현해서 수정해 볼 수도 있으니 자유롭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카피라이팅 편집을 완료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옵션을 통해 필요시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프로젝트로 작업 공간 정리하기입니다. 챗GPT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카피 채팅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고 매장의 위치나 주요 고객층 같은 정보를 매번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번 미니 예제는 합정동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챗GPT로 꾸준히 받고 싶은데 매번 매장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게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왼쪽 사이드바에서 프로젝트 섹션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제로 달콤 헤어 마케팅이라고 입력하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이렇게 하면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설정이 나오고 클릭하세요. 여기서 지침 영역에 내 매장 정보를 한번 적어둘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강력한 부분인데 한 번만 적어두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 챗GPT가 이 정보를 항상 기억해줍니다. 예시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나는 서울 합정동에서 헤어샵 달콤 헤어를 운영하는 원장이야. 주고객은 20에서 30대 여성, 합정 홍대 거주자, 강점은 펌과 염색 전문, 두피 케어, 무료 제공, 톤은 친근하고 따뜻한 동네 미용실 느낌으로 너무 광고 같지 않게, 가격대는 컷 25,000원, 펌 8만원에서 12만원, 매번 이 정보를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답변은 위 컨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줘. 완료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채팅 탭 오른편에는 소스 탭이 있고 클릭하세요. 여기엔 매장 사진, 가격표, PDF, 메뉴판 같은 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외부 도구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올려두면 챗GPT가 그것까지 참고해서 답변해주니까 이미지 보면서 카피 써달라고 하거나 가격표 기준으로 프로모션 짜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침만 입력해두고 채팅을 시작해볼게요. 예제로 입력해볼게요. 이번 주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시물 3개 카피를 써줘. 봄 시즌 펌 프로모션을 강조하고 싶어. 입력 후 요청할게요. 답변을 보시면 지침에 입력했던 내용을 고려해서 반영된 카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기능의 진짜 강점이에요. 프로젝트 기능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주제별로 여러 개 만들어두면 진짜 강력합니다. 1인 사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활용 예시는 이렇습니다. 첫째, 매장 마케팅 프로젝트. 인스타, 블로그 카피, 이벤트 기획에 사용하세요. 둘째, 고객 응대 프로젝트. 자주 들어오는 문의의 답변 템플릿을 정리해서 빠르게 응대하세요. 셋째, 사업 결정 프로젝트. 시장 조사, 매출 분석, 신메뉴 검토 같은 무거운 작업용으로 사용하세요. 각각 다른 지침과 자료를 넣어두면 챗GPT가 진짜 우리 매장을 잘하는 직원 1명 채용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초보자인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은 지침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어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처음에는 매장 이름, 위치, 주고객, 톤 정도만 적어두고 채팅하다가 이 부분은 추가로 알려두면 좋겠다 싶을 때 지침을 수정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쓰면서 다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 챕터는 내 GPT로 매주 시간 아끼는 법입니다. 참고로 챗GPT에는 다른 사람이 미리 세팅해둔 GPT를 가져다 쓰는 GPT 탐색 기능도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나만의 GPT를 만들기 위해 직접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방금 챕터에서 본 프로젝트랑 이번에 만들 내 GPT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둘 다 내 상황에 맞춰서 미리 세팅해두고 반복해서 쓴다는 점은 같거든요. 차이는 이거예요. 프로젝트는 작업 공간입니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를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합정동 헤어샵 프로젝트 안에서는 인스타 캡션도 쓰고 직원 면접 질문도 짜고 매출 분석도 하고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요. 반면에 내 GPT는 전용 도구예요. 한 가지 정해진 작업을 항상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는 도구죠. 예를 들어 주간 매출 보고서 자동 생성기라면 매출 데이터만 넣으면 매번 정해진 형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큰 차이는 프로젝트는 나만 쓸 수 있고 내 GPT는 링크로 다른 사람한테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리하면 다양한 작업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작업을 정해진 형식으로 반복 가능한 GPT,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번 미니 예제는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매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업무 회고를 정리하고 싶은데 매번 형식이 들쭉날쭉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매주 같은 형식으로 자동 정리해주는 4주간 회고 도우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더보기를 통해 GPT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위쪽에 만들기와 구성 두 개 탭이 보입니다. 만들기 탭은 챗GPT랑 대화하면서 이런 GPT를 만들고 싶어 라고 자연어로 설명하면 챗GPT가 알아서 세팅해주는 방식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편합니다. 구성 탭은 이름, 설명, 지침 같은 항목을 직접 하나씩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오늘은 어떤 항목을 채우는지 명확히 보여드리려고 구성 탭으로 가볼게요. 구성 탭으로 들어가면 입력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하나씩 채워볼게요. 이름은 내 주간 회고 도우미, 설명은 한 주 업무 기록을 정해진 형식의 회고 보고서로 정리. 지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너는 직장인의 주간 회고를 도와주는 도구야. 사용자가 한 주 업무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다음 형식으로 정리해줘. 첫째, 이번 주 핵심 성과 3가지. 둘째, 잘한 점 2가지. 셋째, 아쉬운 점과 개선 방향 2가지. 넷째, 다음 주 우선순위 작업 3가지. 다섯째, 한 줄 회고. 답변은 항상 이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결하게 핵심만 정리해줘. 주관적인 평가나 위로는 넣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서 정리해줘. 다음으로 대화 스타터가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GPT를 처음 켰을 때 바로 클릭해서 시작할 수 있는 예시 질문입니다. 이번 주 회고 정리해줘. 지난주 회고 다시 보고 싶어. 이렇게 자주 쓸 질문을 한국어로 넣어두면 클릭 한 번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매번 이번 주 회고 정리해줘 라고 타이핑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실제로 더 자주 쓰게 됩니다. 대화 스타터 아래에 지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해두면 이 GPT는 매번 그 파일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작성했던 주간 회고 보고서들을 PDF로 모아서 여기에 올려두면 이번 주 회고 정리할 때 지난달 평균 야근 횟수보다 줄었네요. 같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 분석까지 해줘요. 또는 회사에서 정해진 회고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 파일을 올려두고 지침에 지식에 업로드된 양식을 참고해서 정리해줘 라고 넣어두면 그 형식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지식은 한번 잘 채워두면 이 GPT가 진짜 내 전용 도구가 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식 아래 권장 모델이 있어요. 이 GPT를 쓸 때 어떤 모델로 답변할지 미리 지정해두는 항목입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권장 모델 없음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평소에 쓰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가장 무난합니다. 다음은 기능 옵션이에요. 웹 검색, 캔버스, 이미지 생성,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 이 GPT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게 할지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고 도우미는 텍스트 정리가 핵심이니까 캔버스 정도만 켜두면 나중에 보고서를 캔버스에서 다듬기 편해요. 웹 검색이나 이미지 생성은 회고 정리에는 굳이 필요 없어서 체크 안 해두는 게 깔끔합니다. 기능은 켜두면 그만큼 답변이 느려질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설정이 다 끝났으면 화면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한 뒤 바로 요청해 볼게요.
응답으로 지침에 적어둔 그대로 핵심 성과 3가지, 잘한 점, 아쉬운 점, 다음 주 우선순위, 한 줄 회고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매번 어떤 형식으로 쓸지 고민할 필요 없이 사실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 위 만들기 버튼을 누르세요. 나를 위한 GPT라면 나만 보기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링크를 기반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려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옵션을 선택하고 GPT 스토어에 올리고 싶다면 GPT 스토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만 보기를 선택하고 저장할게요. 완료되면 GPT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창을 닫아주세요. 왼쪽 사이드바에 GPT 섹션에 추가한 GPT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쉽게 액세스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개인 맞춤 설정으로 답변 품질 올리기입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쓸 때 매번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1인 사업자고요. 답변은 짧고 핵심만 부탁드려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답변해주세요. 이번 챕터에서 배울 기능을 한 번만 설정해두면 이런 말을 다시는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새 채팅에 자동으로 적용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앞 챕터에서 배운 프로젝트 내 GPT랑 이번에 배울 개인 맞춤 설정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차이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젝트는 이 폴더 안의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합정동 헤어샵 프로젝트 안에서 한 대화에만 적용되고 다른 채팅에는 영향이 없어요. 내 GPT는 이 도구를 켰을 때만 적용됩니다. 주간 회고 도우미를 열었을 때만 그 형식으로 답변하고 일반 채팅에서는 적용 안 돼요. 근데 개인 맞춤 설정은 다릅니다. 챗GPT 전체에 적용돼요. 새 채팅을 열든 프로젝트에 들어가든 내 GPT를 쓰든 어디서든 항상 적용되는 가장 기본 세팅이에요. 정리하면 프로젝트는 폴더 단위 맞춤, 내 GPT는 도구 단위 맞춤, 개인 맞춤 설정은 챗GPT 전체 맞춤, 가장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니까 한번 설정해두면 효과가 가장 큰 기능입니다. 이번 미니 예제는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매일 인스타 게시물 캡션, 상품 소개글, 고객 응대 메시지를 챗GPT로 자주 쓰는 분입니다. 근데 매번 친근하지만 깔끔한 톤으로, 이모지는 적당히, 답변은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은근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이걸 한 번에 끝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개인 맞춤 설정을 클릭하세요.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기본 스타일 및 말투, 특성, 빠른 답변, 맞춤형 지침,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메모리, 녹음 모드까지 쭉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짚어드릴게요. 가장 위에 있는 게 기본 스타일 및 말투예요. 이게 챗GPT 답변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른쪽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말투 스타일이 나와요. 기본값, 전문적, 친근함, 솔직함 같은 스타일 중에서 본인 작업에 어울리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의류 쇼핑몰 운영자라고 가정했기에 고객 글이 많으니까 친근함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챗GPT가 답변하는 느낌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성 섹션이에요. 설명에 적혀 있듯이 방금 정한 기본 스타일 위에 디테일한 맞춤 설정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4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따뜻함, 오른쪽 드롭다운을 누르시면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챗GPT가 얼마나 다정한 톤으로 답변할지 조절하는 것이고 사무적인 답변이 부담스러우시면 높음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열정적, 답변이 활기차고 적극적인 톤이 됩니다. 캡션이나 마케팅 글에 어울립니다. 헤더 및 목록 사용, 켜두면 답변에 제목이랑 글머리 기호가 자주 들어갑니다. 정보를 구조화해서 보고 싶으면 강도를 올리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좋으면 기본값으로 유지하거나 낮추세요. 이모지 사용, 답변에 이모지를 얼마나 쓸지 조절합니다. 인스타 캡션처럼 캐주얼한 작업이 많으면 올려두세요. 저는 의류 쇼핑몰 운영자니까 따뜻함이랑 이모지 사용은 한 단계 올리고 헤더 및 목록은 낮추겠습니다. 특성 아래 빠른 답변 토글이 있어요. 설명을 보면 챗GPT가 빠르고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되 이건 개인화되지 않고 메모리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켜두면 답변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지금까지 설정한 개인 맞춤이나 메모리가 일부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일반 답변보다 평소엔 개인 맞춤이 더 중요해서 이건 꺼두고 갈게요. 빠른 답변이 더 필요한 분들만 켜시면 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침이에요. 위에서 정한 스타일이랑 특성 외에 답변할 때 항상 지켜줬으면 하는 추가적인 행동, 스타일, 어조를 자유 형식으로 적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답변할 때 영어 용어는 가능하면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줘. 캡션이나 글을 추천할 때는 한 가지 정답이 아니라 세 가지 시안으로 비교해서 보여줘. 질문이 모호하면 답변하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봐줘.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에 적용되길 원하는 나만의 세부 규칙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두세요. 화면을 좀 더 아래로 내리시면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섹션이 나와요. 여기에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먼저 닉네임, 챗GPT가 나를 부를 이름이에요. 쇼핑몰 주인장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직업,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라고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질문을 해도 직업에 따라 챗GPT가 답변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케팅 아이디어 알려줘 라고 하면 직업이 비어있을 때는 일반론적인 답변이 오지만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입력돼 있으면 바로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내 추가 정보. 여기는 자유 형식이에요. 직업 외에 챗GPT가 알아두면 좋을 내 정보를 적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인이라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적어두면 매번 새 채팅 시작할 때마다 이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래에 메모리 섹션이 있어요. 저장된 메모리 참고라는 토글이 보이실 거예요. 설명을 보면 챗GPT가 응답할 때 메모리를 저장하고 사용하도록 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하면서 챗GPT가 알게 된 내 정보를 자동으로 기억해둡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팅에서 제가 저희 쇼핑몰 베스트셀러는 봄 원피스예요 라고 말하면 다음에 새 채팅을 열어서 신상품 캡션 추천해줘 라고만 해도 챗GPT가 베스트셀러가 봄 원피스인 쇼핑몰 맞으시죠? 하고 그 정보를 기억해서 답변에 반영해줍니다. 매번 같은 정보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쌓인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행히 메모리는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메모리 섹션 오른쪽에 있는 관리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금까지 챗GPT가 나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모든 항목이 리스트로 쭉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항목은 바로 삭제할 수 있고 전체를 다 지우고 싶으면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모든 메모리 삭제 옵션으로 한 번에 초기화 가능합니다. 메모리 기능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창을 닫은 뒤 그냥 저장된 메모리 참고 토글을 끄셔도 되겠습니다. 메모리 아래에 녹음 모드라는 섹션도 있어요. 이건 챗GPT의 음성 녹음 기능과 연관된 항목인데 녹음 기록 참조, 토글이 있어서 켜두면 챗GPT가 응답할 때 이전 녹음 기록도 참고해서 답변합니다. 음성으로 챗GPT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켜두시면 좋고 거의 안 쓰신다면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설정을 완료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 뒤 창을 닫아주세요. 새 채팅을 열고 이렇게만 입력해 볼게요. 이번 주 신상봄 원피스 인스타 캡션 추천해줘.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와 설정한 후를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간단한 요청만으로 비교해도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 맞춤 설정의 진짜 강점이에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챗GPT가 내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모델 모드부터 이미지, 심층 리서치, 캔버스, 프로젝트, 내GPT, 개인 맞춤 설정까지 챗GPT 핵심 기능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메인 기능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더 편리해지는 4가지 기능들을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첫째, 라이브러리입니다. 왼쪽 사이드바를 보면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챗GPT로 만든 이미지가 전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 채팅에 흩어져 있던 이미지를 일일이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이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인스타 게시물이나 마케팅 이미지를 자주 만드는 일인 사업자분들께 진짜 유용합니다. 지난달에 만들었던 포스터를 다시 쓰고 싶을 때 어떤 채팅에서 만들었는지 헤맬 필요 없이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찾아 쓸 수 있거든요. 둘째, 일정 기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할 작업을 챗GPT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 처음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일정이라는 항목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새 일정을 못 만듭니다. 관리를 클릭하면 이미 만들어둔 일정을 관리하는 페이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팅창에 그냥 자연어로 요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이번 주 인스타 캡션 아이디어 5개 추천해줘. 결과적으로 챗GPT가 알아서 일정을 만들어주고 여기 설정된 일정 박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해보면 자동으로 생성된 일정 이름, 원하는 지침, 그리고 시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원하면 자유롭게 변경한 뒤 저장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정 메뉴, 일정에 들어가서 관리 버튼을 누르면 전체 목록 확인 가능합니다. 반복 작업이 많으신 분들께 시간 절약 효과가 가장 큰 기능입니다. 셋째는 채팅 공유입니다. 각 채팅 화면 오른쪽 위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 채팅 내용을 링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다른 사람인 입장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챗GPT랑 좋은 마케팅 아이디어를 정리했을 때 그 채팅 전체를 동료한테 링크로 보내주면 그 사람도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고 이어서 대화를 계속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데이터 제어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제어 항목을 보시면 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설정하는 항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부분이에요. 이게 켜져 있으면 내 채팅 내용이 챗GPT 학습에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다루던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이 토글을 꺼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래 데이터 내보내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챗GPT에 쌓아둔 채팅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 혹시 백업해두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챗GPT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초보자라면 오늘 본 것 중에서 본인 작업에 가장 도움될 것 같은 한두 가지부터 직접 써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을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그린 코끼리와 함께 성장합시다.